오늘은 큰스님 101번문 42페이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체는 넓음과 좁음이 걸림이 없으므로 두루 있는 바가 많아서 자신이 많은 것을 바라보므로 일다상용 부동문이 있으니 서로 용납한 적 두 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요 다만 작용이 통할 뿐이다. 두 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재와 속재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색과 공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법계의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계의 연기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스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연기는 뭐냐? 존재하는 것은 나 홀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서만 있는데 그러면 각계가 전부 다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속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은 융합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융합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간단하게 비빔밥을 먹을 때 비빔밥에 참기름이 조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기름이라는 이 속성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전체의 비빔밥이 융합이 되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이 비빔밥 전체요. 전체가 참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가 일체고 일체가 한 개다. 이걸 계속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하고 있으니 이거 참고적으로만 알고 딱 그것만 법계의 연기만 기억하자. 법계의 연기. 법계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고 막. 그 연기가 뭐냐?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원인과 조건으로 돼 있다. 요것만 딱 알고 가자 말이지. 세체는 일다상용 부동문, 일다상용 부동문은요,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융합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조금 전에 스님이 비빔밥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많은 것이 서로 융합을 잘하면서 각각의 특징은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물은 나무대로 특징은 있고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특징은 있고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특징이 있지만 그것이 싹 합해가 융합이 되어본다고. 융합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싹 다 융합이 되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 있지만 한 가족 전체가 또 자식으로 또 갈라지고 아내로 갈라지고 남편으로 갈라지고 또 모이면 융합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일다상용 부동문으로 하나와 많음이 상용한다, 통한다는 말은 곧 일다가 상입한다, 상입은 융합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입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강과 강은 넓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과 햅은 좁다 이런 이야기. 강과 햅이 무예하고 무예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무예하고 색과 공이 자재해서 용면으로 볼 때는 용은 속재를 이야기합니다. 중생계를 이야기합니다. 가를 거짓가를 이야기합니다.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 몸이구나. 간단하게 요래야 쉽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요놈이 고정된 시체가 없고 요놈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변해가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공. 그러면 변해만 가지만은 이 몸이 없단 말이에요. 변해가면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반야신경 수없이 나오는 색적 시공, 색적 시공이라 그런 것은 우리의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색이 공이다.
그럼 공이 또 색이다. 공은 공이지만 변해가지만 우리 몸이 없나 하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적 시색. 요것만 알면 불교 공부 다 행깁니다. 중도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다 아는 사람 지금 막 가면 됩니다. 집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누자든지. 불교 공부 다 했어. 부처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의 마음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이 변하거든. 변해가 집착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 이유는 강가 용면으로 볼 때는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하나가 즉 뭐냐 참기름이 비빔밥 전체에 들어가고 또 일체가 비빔밥 전체가 또 참기름에 또 흡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일과 다가 상용하지만 서로 융합이 되고 통하지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 이것이 왜냐면 각각의 속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속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융합이 된다는 것이 이 자기의 속성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용하면서 부동하고 부동하면서 상용함으로 이런 까닭에 일다상용 부동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신이 많은 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자신은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로 봐도 좋고 개체로 봐도 좋으며 많음은 일체를 가리키는 전체를 말합니다. 다음 장으로 합니다. 상용은 상입은 융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상입으로 거울빛에 비유하면 거울빛이 서로 비칠 때 서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거울빛은 서로 의지에 걸림이 없이 중중무진하지만 여기에서 중중무진이라는 용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작용하면서 어우러져 있는 현상의 모습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작용을 한다면 작용하면서 어우러져 잘 융합된다는 거지. 융합하지만 다만 빛의 작용적 영용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서로 용납한 적 두 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요. 색과 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요. 이것을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것이요. 단지 작용에 통할 뿐이다 한 것입니다. 자, 중도를 이야기할 때 색, 공, 쌍조, 쌍차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온다 해도 안 맞고 간다 해도 안 맞고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이것이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체는 이것이 저것을 용납하여 저것이 곧 이것이며 작용이 통할 이것이 곧 저것이므로 제법상적 자재문이라 모든 현상의 본체는 서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법상적 자재문은 모든 현상의 본체는 서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이런 내용. 내체는 이 거울이 저 거울을 받아들이고 저 거울이 이 거울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적 일체 일체적일 제법 상정 자재문이 성립됩니다. 제법 상적 자재문은 이에 설명했지요. 모든 현상의 본체는 서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일적 일체라 하는 것은 하나가 일체요 일체적이라 하는 것은 일체가 하나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의 일다상용 부동문에서는 속에서 용은 속가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죄, 중생제를 이야기합니다. 용면에서 거울빛을 비하여 역용교출로서 상입을 이어서 융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입을 말하고 여기서는 체면에서 체는 진재요, 공이요, 체 이거는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면에서 상적을 말한 것입니다. 상적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융합인데요.
모든 현상의 본질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 물과 파도의 관계로 비유하면 물과 파도가 상적하여 융합하여 호상행탈로서 이 물과 저 물끼리 서로 부수면서 합하게 됩니다. 물과 파도가 이래 부딪히면서 합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법상도 상적하여 무예자재한 것을 제법상적 자재문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본체는 서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법상적 자재문, 이 물과 파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스님이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스님 항상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 구북 넘어가면 그 찻집이 있거든. 찻집에 그 딱 바닷가에 딱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시켜놓고, 그래갖고 이제 바다로 딱 쳐다보고 있거든. 쳐다보고 있는데 파도가 세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번뇌망상이 많이 고달플 때는 내가 일어나는 저 파도와 내 마음이 지금 같구나. 그러고 파도가 안 치고 또 물결이 잔잔할 때가 있어. 그때는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저 물결 좀 조용하고, 그래서 한 30분 넘게 이래 사유를 하고 나면 좀 개운해. 개운한데 오시갖고 차까지 거래 비싸노. 손님 가만 돈 저놈만 받으면 되겠더만 몇천 원씩 돌아가요, 옷이. 비싸더라고. 옷이. 그 자리값이지 모양이라, 자리값이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 내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조용한 그런 바닷가에 앉아서 그 일어나는 파도를 딱 관찰해 보면은 내 마음을 그 딱 대입을, 상적을 딱 시켜보면 됩니다. 융합을 시켜보면은 내 마음이 저 파도가 같이 조용할 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좋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싹 해갖고 거기서 툴툴툴툴툴툴툴 털어보고 버리보고 오는 게라. 그 부재입 비고. 그리고 오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건 안 배죽기인데 오늘 참석한 사람들 하도 고마워서 배준다. 다섯째는 상호간에 서로 포섭함으로 서로 숨고 나타남이 있나니 다른 것을 포섭하며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상입 융합문이 있고, 다른 것을 포섭하며 다른 것의 체가 없으므로 상적문이 있다고 한다. 본체는 하나다, 체가.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래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자꾸 하늘이 맑을 때 이 먹고 이 큰 달에, 둥근 달은 보는 달이지. 둥근 달에서 차차차차차차 초승달로 가는데 그 초승달이 조금만 있다고 해서 그 전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지. 수무가 있다든지 무엇이 그림자가 이렇게 가리갖고 안 보일 뿐이다 말이지. 그 전체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포섭함에 따라 다른 것이 비록 있지만 가히 볼 수 없으므로, 볼 수가 없다. 왜? 무엇이 가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둥근 거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초승달은 뭐 절반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오겠다. 있기는 있는데 무엇이 가리가고. 그러니까 비밀 은행 구성문이 있으니 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밀 은행 구성문이라 그러는, 은은 숨고 해는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사물을 여러 방면에서 관찰을 하되 정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스님이 이쪽으로만 딱 보면 이 뒷면이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가 그대로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 요 옆으로 하면 이쪽은 싹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인다는 이야기. 그래, 보는 각도에 이것이 비밀은행 구성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은 숨고 해는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 문이 모두 서로 포섭하는 것이므로 상입 융합한 저 거울이 서로 비추는 것과 같고, 상적 별개의 사물 같지만 본체는 하나다. 이게 별개 같지만 이게 한 개다 말이죠. 한 채다. 그래서 상적한 저 물과 파도가 서로 거두는 것과 같고, 은행 한적, 은혜는 밑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은혜 한적 조각달이 서로 비추는 것과 같다. 좀 전에 스님이 조각달을 비유했습니다. 요런 현상이라.
그래서 물과 파도가 서로 거두는 것과 같고, 그게 이게 뭐냐면 물이 파도요, 파도가 물이단 말이에요. 파도는 뭐냐? 거기에 내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즉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일어나지,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다섯째는 비밀 은행 구성문으로 서로 받아들이면 상입상적. 요 상입상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올 때 이 법계 연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계 연기. 그 조금 전에 법계 연기 이야기했죠. 요것만 딱 알고 가죠. 법계 연기는 외워야 됩니다. 법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연기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럼 우째 있노?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지금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어디에 지금 의지하고 있노? 당장 땅에도 의지하고 공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땅 없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의자에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의자에.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는 비밀은행 구성문으로 서로 받아들이면 상입상적, 요거는 법계 연기를 이야기한다겠지요. 하면 서로 은행이 있게 됩니다. 은행이란 한쪽이 드러나면 한쪽이 숨어버리고, 이 초성달이란 말이에요. 한쪽이 드러나면 한쪽이 숨어버리고, 다른 한쪽에 숨어버리면 또 다른 한쪽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체는 있는데 거기에 숨고 나타나고 숨고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포섭하여 그것을 볼 수 있으므로 거울빛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상인문이 있고, 다른 것을 포섭하며 그것의 체가 없어지면, 여기에서 체는 진공, 진재, 공, 진리 이런 뜻입니다. 즉 부처. 용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중생계를 비유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체가 없어지면 물과 파도가 서로 상적, 물과 파도가 서로 융합한다는 거죠. 융합. 다른 것 같지만 물과 파도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파도가 상적하는 것 같아 상정문이 있게 됩니다. 즉 다른 것을 포섭하며 다른 것이 비록 존재하지만 가히 볼 수 없으므로 비밀은행 구성문이라 합니다. 초성달이 그 나머지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비밀은행 구성문이다. 여기서 함께 성립한다. 구성이라는 표현은 숨기는 것만 있고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즉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즉 숨는 것이므로 비밀이 숨고 나타나는 것을 같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둥근데 그 나타나는 그것만 있고 나타나는 거 없나,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 그 없는 것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나타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이야기. 이는 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상인문, 상정문, 은혜문이 서로 상입한적 거울이 서로 비추는 것과 같고, 상적한 적 물과 파도가 서로 거두는 것과 같고, 은혜는 한 조각달에 서로 비추는 것과 같이 조각달 이대로가 은혜를 구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각달을 볼 때 보이는 부분은 헨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은으로서 조각달 이대로가 은행 동시를 구비한 것은 은행 비밀 구성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이것이 저것을 포섭하는 것이므로 일체를 포섭하며 저것이 포섭함도 또한 그러하다. 미세상용 알림문, 알림문이라고 하느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색이 공을 포섭하고 공이 색을 포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은 것은 왜 했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알아듣도록 퍼진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목적은 상적상이 법계 연기다. 요것만 알고 가자는 거죠.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큰 스님께서 이 당시 100일 법문을 하실 때 이 100일 법문이 우리 불자님들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선방에 온 그 수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도 이야기가 저렇게도 이야기 풀어난 것입니다. 여섯째는 미시상용 알림문으로 이쪽이 저쪽을 다 포섭하는 것이므로 일체를 이쪽이 모두 포섭하여 저쪽이 이쪽을 포섭한다. 역시 똑같다는 좀 전에 스님이 했죠. 색이 공을 포섭하고 공이 색을 포섭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체가 일이 되든지 일이 일체가 되든지 같은 것이 미시상용 알림문인데 진진찰찰이라 것은 모든 존재라고도 해석이 되고 티끌 하나하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진진찰찰이 서로 완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상적상입하여 원흉자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흉자재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체는 서로 포섭함이 중중무진하므로 제망무지면 인드라망 경계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제망이라 하는 거나 인드라망 경계문도 이게 항상 스님 딱 들어보면 출근할 때 제망 중진이라 하는 게 항상 나옵니다. 이게 인드라망 저 제석전에 있는 인드라망 거울 그 거미줄 같은 이런 건물에 다 이 구슬이 달렸다는 제망도. 그래서 요 인드라망 경계문 나오니 모든 현상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면서 또 포용됨. 이게 제망입니다. 일곱 번째는 제망무지문 또는 인드라망 경계문으로 상적상입을 아까 법계 연기 대립하지 않고 융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상적상입하고 은낸자자의 강협이 무해한 것이다. 강은 넓고 협은 좁고 이게 무해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제석궁에 있는 인드라망 법의 거물의 구슬 하나에 일체가 비치고 일체가 하나에 비치서 중중무진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일입니다. 요 43페이지에 설명했습니다. 중중무진은 제망이란 인드라망이라는 뜻하는데 인드라는 천주 또는 천재라고 번역합니다. 인드라망이는 법의 구슬을 달아 거물을 짜서 제수궁을 둘러서 놓는 망을 말합니다. 이 인드라망에는 수많은 구슬이 딸려 있는데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 비추어서 일체가 상적상입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상적상입함을 인드라망에 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수궁에 그런 구슬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 스님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은 제수궁에 인드라망 그 구슬이 거물처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큰 스님 이야기를 딱 앞뒤로 딱 놔서 보면은 그거 우리가 알 거 아니다. 비유가 그렇다 이런 내 다음 장에 갑니다. 여덟째는 이미 제석천궁의 법의 구슬 거물과 같으므로 하나를 따라 꽃 일체가 무진함으로 탁사햄법 생애문이 있느니라. 탁사햄법 생애문이라 그것은 한 현상에 의해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알게 됨 이런 뜻입니다. 한 현상에 의해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알게 됨. 여덟째는 탁사햄법 생애문으로 앞에서 해설한 인드라망과 같이 하나를 따라서 일체가 무진한 까닭으로 하나를 따라 전체가 드러남을 말한 것입니다. 사사 즉 티끌 하나 구슬 하나 흙덩이 하나 똥덩이 하나 할 것 없이 그 하나하나의 일체의 법이 다 구비되어 나타나서 사사무예가 성립되니 일색이라는 물질이나 항도 하나의 법칙 아래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맛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일색, 일양은 하나의 물질이나 항도 하나의 법칙 아래서 존재한다. 무비중도라고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여덟 가지 문이 모두 근거가 되므로 의지하는 법이 이미 운용하여 다음의 능히 의지하는 때도 또한 이와 같는데 이것이
십세객법 일성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각각의 삼세가 있단 말이에요. 삼세. 그럼 삼삼은 구세가 되고 이 구세는 한 생각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세와 한 생각이 합하여 십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분리해놔도 한 생각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생각이 백 생각이고 백 생각이 한 생각이다. 우리 보살님 자다가요 밤새도록 여러 생각을 해보이소. 이 생각 안에 수많게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다가 어떤 데 보면 한 생각으로 딱 정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와, 이래 빛처럼 이제 뻗쳐나갔다가 싹 모이가 하나의 초점으로 딱 올 때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한 생각이 부처고 여러 수백 생각도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 지금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뜨려 난 겁니다. 왜? 사람마다 다根기가 틀리기 때문에. 여덟째는 탁사현법 생애문으로 앞에서 해설한 인드라만과 같이 하나하나를 따라서 일체가 무진한 까닭으로 하나를 따라 전체가 드러남을 말한 것입니다. 요 위에서 밑에 행기는 아홉 번째 이의 여덟 가지 문이 요것했고 아홉 번째 십세객법 이성문입니다. 이에서 말한 여덟 가지는 모든 것이 융통 무의하여 상적 상입함을 공간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시간적인 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거요 들여다보면 반야신경의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갖다가 계속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법계 연기거든. 그 법계 연기가 뭐냐? 중도거든. 이것을 계속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법회든지 반야신경 한 편을 하고 간단 말이죠. 천수경은 안 하는 수가 있어도 반야신경은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럼 검증하면서 천수경은 안 하노? 천수경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반야신경 한 5분만 하면 되지만 천수경은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줄여난 겁니다. 그러고 스님 우리 책에도 보면 3정례인데 7정례가 기본입니다. 우리 책에는 3정례 하죠. 불법성 3정례만 하는데 7정례가 기본이지만 이것도 기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49페이지로 갑니다. 즉, 십세가 따로 있지만 서로 온용무예하고 온용무예하지만 따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다시 삼세가 있다여 구세가 되는데 이 구세는 다 한 생각에 섭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에 이를 다하여 십세라고 한다.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념이라는 한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념이 무량응급이고 셀 수 없는 긴 시간이다. 하나의 생각이. 무량응급이 일념이다. 이것을 표현하여 십세객법 이성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체는 일체만법이 다 그러함으로 그 하나를 드는 즉 주체되는 것을 따라 연대하면서 연기하니 문득 주체와 조건 요거는 객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건이 있느니라 이것이 주변 운명 구등문이라 이래 나오는데요. 이 주변 운명 구등문은 어느 한 현상도 스스로 생겨나거나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내가 법계 연기입니다.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가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데, 자기 속성은 잃지 않으면서 융합이 잘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스님이 이제 비빔밥을 이야기할 때, 고춧가루나 참기름이나 나분이나 자기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비빔밥 전체의 융합이 딱 돼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빈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속성은 잃지 않는다. 않으면서도 싹 다 융합해갖고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주반원맹부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열체는 주반원맹부동문입니다. 일체만법은 홀로 일어날 수 없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서로 의지하고 연계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이상관법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은 서로 주체가 되고 조건이 객체가 되어 존재하는데 주와 반이 서로 찾아볼 수 없는 동시에 주와 반이 서로 운명에 갖춘, 이게 주와 객이 되고 객이 주가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지만 또한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체만법이 서로 주가 되고 반이 되어서 하나의 일체가 다 따라 나오는 이것을 주반 원명부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반 원명부동문이라 하면 앞의 아문이 다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어떤 문이라도 하면 전후 좌우가 다 포함되어 있어 서로 원흉무예하여 한 가지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라는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중생들의 예를 돕기 위하여 10가지 문으로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법계 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한문 이대로가 신문이고 신문 이대로가 한문으로서 상적 상입하여 무예자자하게 되어 중중무질한 하음 대법계 연계의 사사무예가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음 시편문에 상대되는 교리의 육상운용, 여기에서 육상운용은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하음 시편도 이 육상을 가지고 배대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육상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을 말합니다.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총이란 전체적인 것이고 별이란 개별적인 것이고 동이란 같다는 말이고 이는 다르다는 말이며 성은 이룬다는 것이요 개는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상세히 이야기하면요, 총상은 여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모습. 그리고 별상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특성, 즉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상은 여러 모습이 서로 어울려 어우러진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은 서로 어울려 전체를 이루면서도 잃지 않고 있는 각자의 모습입니다. 성상은 여러 역할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상은 여러 역할이 모여 전체를 이루면서도 유지되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다. 즉 하나가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 여섯이 그 나름의 상태를 잃지 않고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하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다음 장에 보면 합니다. 이 총별동이 성계가 상대되면서 동시에 총이 별이고 동이 이고 성이 개로서 원용무이하며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이 중도라 이런 말입니다. 집을 비유로 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집을 비유로 들면 집 전체를 볼 때 기둥과 문, 방 등은 별개로 볼 수가 있다. 집은 총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집 안에 기둥과 문방은 별개로 볼 수. 그러나 집을 제외하고 기둥과 문방 등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 집 안에 기둥과 문방이 다 있지 집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 또한 반대로 기둥과 문방 등의 따로 제외하고 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이 즉 별이고 별이 즉
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집 전체를 볼 때는 집 하나로 같지만 집을 이룸에 있어 기둥, 방, 문 등이 전부 다름으로 베개를 기둥, 방문만 있나 벽돌도 있고 뭐 거기에 온갖 게 세멘트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집이라고 부를 때는 모두 다 한 재료로서 집을 제하고 따로 기둥 다르고 섞여라 다르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까 스님이 이야기한 비빔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빔밥을 이야기할 때 비빔밥 그 전체를 그만 비빔밥이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서 그러면 뭐 참기름이나 나물은 이거는 별로 볼 수 있어요. 개개의 이름이니까. 그래 동이 적이고 이가 적동인 것입니다. 또 기둥과 문, 방 등이 서로 연이 되어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과 문, 방 등은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개상입니다. 그래서 성이 적 개고 개가 적 성이 됩니다. 이 총별동 이 성계 육상에 관한 내용은 벌써 함 10편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의 동시구족 상문은 총을 말하고 강협자재무예본 등은 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육상이나 10편이 포에는 달라도 내용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육상의 총별동의와 성계가 운육무에 자제하고 또한 함 10편인 이와 사가 운육무에 자제해서 사사무예법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